솔직히 한 번만 물어볼게요. 이 회사에서 더 버티는 게 맞을까요? 요즘은 퇴근길만 되면 마음이 먼저 무너지고 집에 도착하면 몸이 뒤늦게 따라 무너지는 느낌 들지 않아요? 이상한 건 회사에 있을 땐 괜찮은 척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장실 거울 앞에만 서면 표정이 다 말해주잖아요. 나 지금 많이 지쳤다고. 나도 예전에 그 질문을 진짜 수도 없이 했어요. 더 버티면 좋아질까? 아니면 지금이 끝인 걸까? 근데 이상하게도 이 질문이 제일 무서운 순간은 일이 너무 힘들 때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일이 익숙해졌는데도 행복이 안 느껴질 때, 그때였어요. 혹시 요즘 그래요? 힘든 건 참을 수 있는데 의미가 사라진 느낌이 드는 거. 하루를 한번 떠올려봐요. 아침엔 알람을 끄고 침대에서 3분만 더 하다가 15분이 지나가요. 급하게 씻고 나와서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는데 표정이 텅 비어 있어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메신저 알림이 울리면 심장이 먼저 쿵 내려앉고 아직 출근도 안 했는데 이런 말이 입 밖으로 나와요. 회사 로비에 들어가면서는 또 자동으로 표정 정리하죠. 오늘도 잘해보자. 근데 그 말이 나를 살리는 말이 아니라 나를 묶는 말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이런 날 있죠? 오전 회의 때는 더 기가 막혀요. 다들 멀쩡한 표정으로 숫자 얘기, 일정 얘기하는데 내 머릿속은 딴 데 있어요.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지? 그런데도 내가 입을 열면 또 꽤 그럴듯하게 말이 나와요. 그게 첫 번째 함정이에요.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날일수록 내가 진짜로 망가지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나 스스로도 착각해요. 그래도 나 괜찮네. 근데 점심시간에 혼자 밥 먹다가 문득 숟가락을 내려놓고 핸드폰 화면만 멍하게 보게 되잖아요. 그때 몸이 말해요. 아니라고. 내가 아는 한 친구는요, 퇴근길에 항상 같은 구간에서 숨이 막혔대요. 회사 건물에서 지하철역으로 가는 그 짧은 길. 하필 그 구간에서만 어깨가 굽고 턱이 딱딱해지고 목이 조여왔대요. 그래서 처음엔 내가 예민해서 그래라고 넘겼어요. 근데 어느 날은 편의점 앞에서 멈춰서서 혼잣말을 했대요. 나 지금 어디로 가는 거지? 그 말이 너무 무서웠대요. 집으로 가고 있는데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 느낌. 혹시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 친구가 회사를 그만둘까 고민하면서 상담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결론이 당장 그만두세요가 아니었대요. 대신 이런 질문을 받았대요. 지금 그만두고 싶은 건 회사예요? 아니면 이 상태로 버티는 내 모습이에요? 순간 머리가 멈췄대요. 회사가 싫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매일 나를 깎아먹으면서도 웃고 있는 나가 더 싫었던 거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헷갈려요. 나도 회사가 싫어서 나가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내가 나를 못 지켜서 도망치고 싶은 건지. 그 친구는 그날 집에 와서 침대에 누워 그만둬야겠다는 결론을 내렸대요. 시원했대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더 무기력하더래요. 이상하죠? 결론을 내렸는데 왜 더 힘들지? 이유는 간단했어요. 결론이 판단이 아니라 탈출이었거든요. 탈출은 잠깐 시원하지만 뒤에 더 큰 불안이 따라와요. 내가 나가면 뭐하지? 내가 어디에서 다시 시작하지? 이 질문들이 밤마다 찾아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만둘지 말지가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판단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그 기준이 없으면 회사에 남아도 불안하고 나가도 불안해요.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 이런 질문 떠오르지 않아요? 그 기준 대체 어떻게 만들지? 여기서 내가 진짜 현실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딱 일주일만 회사에 대한 질문을 바꾸는 거예요. 그만둘까? 말고 내가 여기서 지킬 수 있는 게 뭐지? 로요. 예를 들어 이런 거요. 퇴근 후에도 계속 울리는 메신저, 그거 끄고 싶죠. 근데 끄는 순간 불안하잖아요. 나만 답이 늦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대부분은 꺼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못 꺼요. 그러면 일주일만 이렇게 해봐요. 퇴근 후 30분만 알림을 꺼요. 딱 30분. 그 시간에 나를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 몸이 어떤지, 지금 숨이 어디까지 들어오는지.
이건 엄청 작은 행동 같지만 뇌는 이런 작은 선택을 내가 나를 지키는 신호로 받아들여요. 어떤 연구자들은 통제감을 회복하는 작은 습관이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는 핵심이라고 말하거든요. 거창한 결심보다 작은 통제가 먼저예요. 여기까지 듣고도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래도 회사가 문제인데 내가 뭘 바꾼다고 달라져? 맞아요. 회사가 문제인 경우도 진짜 많아요. 회사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막상 기준을 세우고 나면 회사가 덜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기준을 세웠더니 이 회사는 내 기준을 절대 못 맞추는 곳이구나가 더 선명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이득이에요. 적어도 흔들리며 버티는 시간은 줄어들거든요. 내가 또 아는 한 사람은요, 회의만 들어가면 손이 떨렸대요. 진짜로. 메모를 하려고 펜을 잡으면 미세하게 떨려서 종이에 글씨가 삐뚤어졌대요. 그래서 회의 전에 화장실을 꼭 갔대요. 거기서 거울을 보고 이렇게 말했대요. 괜찮아, 그냥 30분만 버티면 돼. 근데 그 말이 계속 반복되니까 뇌는 회의 위험으로 학습해버려요. 그러면 몸은 더 빨리 반응해요. 심장 뛰고 어깨 올라가고 숨 얕아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바꾼 건 발표 스킬이 아니었어요. 회의 5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복도 끝까지 걸어갔다가 돌아오는 것. 딱 2분. 돌아와서 물 한 모금 마시고 배로 숨을 2번 쉬는 것. 이게 뭐 대단해 보이지 않죠? 근데 그 사람 말로는요. 그 2분이 내가 끌려가는 느낌을 내가 들어가는 느낌으로 바꿔줬대요. 똑같은 회의인데 내가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느낌. 그 차이가 생각보다 커요. 혹시 지금 당신도 회사에서 끌려가는 느낌이 더 크지 않아요? 아침부터 이미 진이 빠지지 않아요? 퇴근하고도 머릿속이 계속 회사에 남아있지 않아요? 여기서 잠깐만 조용히 부탁 하나 할게요.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마음에 딱 맞게 들어오고 있다면 필요할 때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구독을 한 후에 곁에 두면 좋아요. 오늘 같은 밤에 퇴근하고 아무 말도 하기 싫을 때 그냥 틀어놓고 숨 좀 돌릴 수 있게요. 자, 그럼 이제 판단 얘기를 진짜로 해볼게요. 감정은요, 되게 똑똑해요. 우리가 무시해도 계속 신호를 보내요. 다만 감정은 방향을 알려주진 않아요. 힘들어. 무서워. 지겨워. 여기까지만 말해요. 방향을 알려주는 건 기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기준을 만들기 위한 질문 하나만 가져가요. 아주 간단해요. 이 회사가 나를 성장시키고 있어요? 아니면 내가 나를 소모시키고 있어요? 둘 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헷갈리는 거고요. 내가 추천하는 건 퇴근길 기록이에요. 거창한 일기 말고요. 퇴근길 지하철에서 혹은 집 엘리베이터에서 딱 한 문장만 적는 거예요. 오늘 나는 뭐뭐 때문에 버텼어. 오늘 나는 뭐뭐 때문에 무너졌어. 이거 한 문장씩 일주일만 모아보면 놀라운 게 보여요. 내가 버티는 이유가 사람인지, 돈인지, 배움인지 아니면 그냥 습관인지. 그리고 내가 무너지는 이유가 일이 많은 건지, 존중이 없는 건지, 경계가 없는 건지. 이게 모이면 감정이 자료가 돼요. 그 순간부터 판단이 가능해져요. 여기서 또 한번 물어볼게요. 당신이 지금 버티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당신이 무너지는 이유는 뭐예요? 결론을 내리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결론보다 기준이 먼저니까요. 다만 오늘 딱 하나만 해봐요. 퇴근 후 30분 알림을 끄고 숨을 한번 체크해요. 그리고 한 문장만 적어봐요. 오늘 나는 뭐뭐 때문에 버텼어. 이거면 충분해요. 이 작은 행동이 감정의 늪에서 판단의 바닥으로 내려오는 첫 발판이 돼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만두고 싶은 게 아니었던 순간들을 더 깊게 풀어볼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남아야 하는 사람과 떠나야 하는 사람의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도요. 마지막에 이런 상황에서 꼭 알아야 할 한 가지 선택의 기술까지 같이 정리해 볼게요. 아까 이야기한 그 질문 아직 마음에 남아있죠? 이 회사에서 더 버티는 게 맞을까? 사실 이 질문은 밤에 제일 크게 와요. 불 끄고 누웠을 때, 핸드폰 내려놓고 천장 볼 때, 낮에는 바쁘니까 괜찮은 척이라도 하는데 그 시간엔 다 솔직해지잖아요.
나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건지, 이대로 가면 어디로 가게 되는 건지.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그만두고 싶다고. 근데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진짜 마음은 조금 달라요.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의 나를 계속 이렇게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매일 긴장한 상태로 늘 준비돼 있어야 하는 사람으로 언제든 대체 가능한 사람처럼. 이게 버티기 힘든 거지 꼭 회사 이름 자체가 문제는 아닌 경우가 많아요. 내가 아는 한 사람은요, 이직을 3번이나 했어요. 갈 때마다 조건은 좋아졌고 연봉도 올랐어요. 겉으로 보면 성공한 커리어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매번 1년쯤 지나면 똑같은 질문을 했대요. 또 버티는 느낌이 든다고.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와요. 환경을 바꿨는데도 마음은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회사만 바뀌고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은 그대로였던 거죠. 두 번째 반전은 이거예요.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옮긴 회사는 조건만 보면 제일 별로였어요. 연봉도 살짝 줄었고 회사 규모도 작았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야근을 하지 않아도 눈치가 덜 보였고 회의에서 말 한마디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라는 반응을 처음으로 들었대요. 그때 집에 와서 혼잣말을 했대요. 아, 나 아직 망가지진 않았구나. 회사가 사람을 살리는 순간은 대단한 복지가 아니라 이런 작은 존중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3번째 반전이 나와요. 그 사람은 그 회사를 오래 다니지 않았어요. 2년쯤 다니다가 또 나왔어요. 근데 이번엔 완전히 다른 상태로 나왔대요. 도망치듯 나온 게 아니라 준비해서 나온 느낌. 이 차이가 정말 커요. 같은 퇴사인데 하나는 상처를 안고 나오는 거고 하나는 힘을 남기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럼 나는 지금 어떤 상태지? 도망치고 싶은 상태인지 준비하고 싶은 상태인지. 여기서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질문 하나 더 던져볼게요. 이 회사에서의 하루를 떠올릴 때 내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어쩔 수 없지인지 그래도 배운 게 있지인지. 이 말은요, 그냥 말버릇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이에요. 어쩔 수 없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 그건 이미 경고등이에요. 버티고는 있지만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버티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뇌과학 쪽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견디는 힘은 고통의 크기보다 통제감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요. 쉽게 말해 힘들어도 내가 선택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으면 버틸 수 있어요. 반대로 크게 힘들지 않아 보여도 끌려간다는 느낌이 들면 금방 소진돼요. 그래서 버티는 게 맞을까를 판단할 때 일의 양보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있는 부분이 아직 남아있는지. 이쯤에서 아주 현실적인 장면 하나 떠올려 볼게요. 퇴근 직전 메신저 창. 상사 이름이 뜨는 순간 심장이 먼저 반응하죠. 열기 전까지 2초 정도 숨 멈추는 그 느낌. 그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바로 열어야만 하나요? 아니면 1분만 숨을 고르고 열어도 되나요? 이 작은 선택 하나가 하루에 몇 번씩 반복돼요. 그리고 이게 쌓이면 나는 아무 선택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겨요. 그게 제일 위험해요. 그래서 내가 권하고 싶은 건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꼭 한번 해봐야 할 실험이에요. 이름 붙이자면 작은 선택 실험. 딱 2주만 해보는 거예요. 회사 안에서 아주 사소한 선택 하나를 의식적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회의 때 항상 마지막에 말하던 사람이라면 한 번은 중간에 말해보기. 아니면 늘 부탁을 바로 들어주던 패턴에서 이건 오늘 말고 내일 해도 될까요? 라고 말해보기.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시도했다는 감각이에요. 이렇게 작은 선택을 해봤는데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상사는 여전히 무심하고 회사는 여전히 바쁘고 시스템은 그대로예요. 회사는 안 달라졌는데 내가 덜 무너져요. 이유는 간단해요. 최소한 나는 나를 방치하지 않았다는 감각이 남거든요. 이 실험을 하다 보면 두 갈래로 갈라져요. 하나는 이렇게만 조정해도 조금은 숨 쉴 수 있겠구나라는 쪽. 이 경우는 아직 버틸 수 있는 단계예요. 다른 하나는 이 정도도 안 되는 곳이구나라는 확신이 드는 쪽. 이 경우는 떠나는 게 맞는 판단이에요. 둘 다 실패가 아니에요.
둘 다 판단이에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어떤 그림이 떠오르고 있나요? 아직 희미해도 괜찮아요. 판단은 선명해질수록 무거워지고 흐릿할수록 안전해요. 지금은 안전한 단계예요. 여기서 잠깐 또 한 번 조용히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런 밤에 이런 얘기를 듣고 있다면 아마 혼자 끙끙 앓고 있었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된다면 필요할 때 다시 올 수 있도록 그냥 곁에 두세요. 퇴근하고 아무 생각도 하기 싫을 때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숨 고르는 용도로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다시 꺼내 볼게요. 이 회사에서 더 버티는 게 맞을까요? 이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대신 이렇게 바꿔서 가져가요. 내가 나를 지키면서 버틸 수 있는 여지가 아직 남아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은 판단을 미루고 기준을 더 만들어도 돼요. 전혀 없다면 그건 나약함이 아니라 정확한 관찰이에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회사에서 열심히 해도 당연하게 여겨질 때, 그때 우리가 왜 이렇게 허탈해지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나를 지키는 말의 기준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잘해주면 더 요구받는 구조 속에서 소모되지 않고 남는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를 조금 내려놓고 쉬어도 괜찮아요.